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분위기는 좋았고 미국의 분위기는 혼조 흐름을 탔던 하루입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다우지수 0.09%, 결국에 장 초반의 상승세를 거의 다 반납하면서 결국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지수도 특정 종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0.1%대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 정도 볼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기술주, 두 번째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된 지표들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기술주 쪽에서 엔비디아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쪽에서 2분기 매출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 같다라고 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 게임과 관련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로 우선 먼저 알려져 있는데요. 이 게임 매출 쪽이 큰 폭의 감소가 있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67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한다고 얘기했고 시장의 전망치가 80억 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크게 좀 흔들리게 되면서 이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띄면서 장 후반에 이러한 상승세를 거의 다 반납하게 만드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완화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중에서 실적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우선 S&P 500 기업의 87%가 현재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그 87% 가운데 75%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냈는데요. 시장의 눈높이도 낮았던 눈높이 정도는 만족시켜줄 수 있는 2분기 실적 시즌이었다라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증가율이 8.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9.1%인데 그거보다는 살짝 떨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고강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전망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달 6.8%에서 6.2%로 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긍정적이었었는데요.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줬었던 이런 기름값,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 이런 가격들이 많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전망까지 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완화가 실제로 이제 숫자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장 초반에 좋은 재료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균 0.1% 하락했는데요. 이제 어제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한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게 부동산과 소재, 가장 부진했던 게 IT와 금융 이렇게 되겠는데요. 우선 부동산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된다고 하니까 주택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좀 더 역시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때문에 IT 쪽만 0.8% 하락을 한 것이고요. 금융 쪽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약했던 게 이제 이쪽에 있는 반도체가 좀 약하게 움직였었고요. 또 성장주 중에서는 이런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좋았습니다. 자, 우선 성장주 중에서는 대형 IT 종목, 특별히 이제 메타 플랫폼스만 상승을 좀 세게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고만고만하게 움직였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는 이제 미국에서 조만간 중간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독점과 관련된 금지법이 통과되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1.8%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전기차. 오늘은 이제 테슬라보다는 포드와 GM 이런 차들이 좀 더 세게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어제 국내 시장에도 반영된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서 세부 법안적으로
지금 전기차 보조금 한도를 기존 20만 대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 그러니까 혜택이 커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세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완성차들, 큰 종목들도 다 올라갔었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나 그리고 리비안과 같은 종목들도 3%, 6% 상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썬런,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도 동반 상승세를 타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스트리밍 업체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바로 디즈니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종목들한테 퍼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디즈니가 되겠는데요.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트리밍이라든지 오프라인까지의 그런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같은 OTT를 갖고 있는 넷플릭스, 컴캐스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까지 전반적인 훈풍이 퍼져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악재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엔비디아 때문이죠. 시가총액 규모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이상 그야말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한테 전부 다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금씩 이 실적과 관련해서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밀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관계사인 AMD도 한 3% 만만치 않게 하락을 했고, 또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쪽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1.4%대로 약세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장비주들까지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시장이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을 때 대안이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는 패턴을 오늘도 또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제약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는 화이자가 지금 바이오 제약업체인 글로벌 블러드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준비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흐름들이 일라이릴리, 에브비, 머크, 브리스톨 마이어스 이런 종목들까지 동반해서 퍼져 나가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을 만드는 이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더나가 있는 섹터가 되겠는데요. 이날 모더나가 바이오엔테크가 7% 급락,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했었고, 같은 맥락에서 모더나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모더나 2%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배드베스 앤 비욘드 체크를 하겠는데요. 오랜만에 밈주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SNS 레딧에서 다시 한번 월스트리트 배트 포럼에서 이 배드베스 앤 비욘드, 게임스톱, 그리고 AMC 이런 밈 주식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오면서 짧은 공매도 수요가 나오게 됐었고, 유동 주식의 100%를 넘는 이런 공매도가 진행됐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51%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장 마치고도 이러한 강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급등락했던 밈 주식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AMC 그리고 게임스톱도 이 비슷하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태양광과 관련해서 퍼스트 솔라 보겠습니다. 어제는 썬런, 그리고 오늘은 퍼스트 솔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태양광 주식 자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이다라는 이런 골드만삭스 측의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126달러까지, 원래는 83달러였습니다. 그게 더 올리게 되면서 이날 5.1%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갭업으로 크게 뛰어오르는 퍼스트 솔라 태양광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1%에 가깝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앞서 미국에서도 7월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시차적으로 뒤늦게 받으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가까지 유가 관련된 종목들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 깍크 지수가 0.8%대로 상승세가 가장 좋았고요. 영국도 0.5%대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8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0달러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띄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압박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이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 중국과 관련된 이 상품 시장의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졌고 0.8% 올라가면서 구리 가격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달러 약세의 영향에 좀 더 받게 되면서 1,800달러 선 다시 회복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영향을 받았고 또 고용 동향 지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9bp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시장은 거의 뭐 보합권에서 서로 방향성이 달랐었는데요. 어떤 재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상원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와 기업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10일에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짙어지면서 장중 수차례 등락을 거듭한 후 결국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8월 5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87%가 2, 4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이들 중 75%가 예상을 상회한 EPS를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순이익을 토대로 2분기 EPS를 계산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 약 6.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것은 2분기 말 예상치인 4%보다 높은 수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 2, 4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이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덜 부진했던 데 따라 투자자들의 안도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는 10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7월 CPI 지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7월 CPI가 8.7%로 시장은 전달에 9.1%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징후가 보인다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역시 완화될 가능성도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오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9월 회의까지는 물가 지표가 2번, 고용 지표가 한 번 더 나올 것이라면서 이들의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가 아직도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연준 역시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고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며 주택시장과 투자활동에서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인 가운데 데일리 총재는 올해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투표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역시 어제 인플레이션이 꾸준하고 의미 있게 지속적인 방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현재와 유사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논의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라면서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한 7월 지표와 관련해 강한 노동시장의 위협은 초과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상원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를 가결시킴에 따라 향후 미국 내 산업과 기업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또한 미국 정부 지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 태양전지, 단열재 등 신환경 그리고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69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이 투입되며 이것을 근거로 증권사 JP모건과 구겐하임은 오늘 퍼스트 솔라 등 태양광 업종에 대한 매수 추천을 내놓았고 테슬라, 리비안 등 전기차 업체들도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반면 이 법안에는 제약 기업들에 대한 제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약 시 처방약의 가격을 낮춰 정부 의료보험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 방식으로 약 2,88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안의 기대 효과이며 결국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 감소도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내용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확정하고
국세청인 IRS의 규모를 강화한 것으로 당초 초기 법안의 2%보다는 세율이 낮아졌지만 자사주 매입 시 1%의 추가 세금을 징수하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 기업들과 같이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해왔던 기업들에게는 세금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감축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들이 나올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답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쪽에서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 밖의 분기 손실과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제시한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팔런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14.2%가 급락해 $9 8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2, 4분기 순손실은 주당 1센트로 당초 3센트의 흑자였던 시장 예상을 대폭 하회했고 매출은 민간 부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 늘어난 4억 7,300만 달러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4억 7,130만 달러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반면 정부 개혁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올 한 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제시한 점이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소기업 연맹 NFIB의 7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과 동일한 89.5이며 이어 연방노동부의 2, 4분기 노동 생산성과 노동 비용이 발표되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윈 리조트, 워너뮤직그룹, 로블록스, 랄프 로렌, 플러그 파워, 페리고, 에머슨 일렉트릭, 스피릿 에어라인스, 칼라일 그룹, 카프리 홀딩스, 플래닛 피트네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 코퍼레이션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가 됐습니다. 이제 정점일까요? 좀 더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